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10-269번으로 지금 바로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분위기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기운이 없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개파락 출발 이후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또 11시가 조금 지난 시점에서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 발사 계획을 관계기구에 통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을 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코스피는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3,12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1%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1,00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무력 시위 가능성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아직은 특이 동향은 파악되지 않았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계속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환율도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환율이 워낙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외환당국에서 구두 개입을 했고 환율의 상승세가 좀 진정이 됐는데 오늘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6원 7전 정도 상승하면서 1,174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공백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부터 수급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지금 7천억 원 가깝게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2천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매도 규모는 매도 강도는 이제 조금씩은 좀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 기준으로 하면 이제 외국인의 지분율이 31.53%가 된다고 하는데요.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5년간의 통계를 분석했을 때 외국인의 지분율이 한 31%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외국인이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분석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5조 원가량은 더 매도할 여력이 있고 그 정도 팔고 나면 다시 매수로 전환하지 않을까. 그럼 그 시점이 한 9월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증권가의 분석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매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기관도 지금 4천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파는 건 삼성전자 역시 많이 팔고 있고 하이닉스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 롯데렌탈 오늘 상장한 종목인데 바로 기관의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보시면요. 코스닥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개인만 나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2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적인 부분도 좀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주목할 만한 2차 전지 관련한 핫 이슈가 전해졌는데요.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성능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린 한 스타트업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SM랩이라고 2018년에 설립이 됐는데 니켈 함량을 98%까지 높인 하이니켈 양극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마이벽으로 불리던 니켈 함량 94%를 돌파한 세계 최초 사례. 이거는 아직까지 대형 배터리 3사 회사들도 못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걸 해내면서 엄청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회사에 투자한 창투사 관련주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DSC 인베스트먼트가 이 회사의 초기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후속 투자까지 한 사실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썼지만 상한가에 묶여있지는 못하고 지금 15%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SV 인베스트먼트 역시나 지난해 시리즈 B 투자를 단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10% 가깝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오전장의 상승분은 대부분 반절 정도는 반납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기차 관련주들의 흐름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간밤에 미증신의 하락을 했지만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관련주, 리튬 업종들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관련주 우리 시장에서도 대형 3사 종목 중에 LG화학만 조금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부진하고 관련한 소재 부품 쪽에서 그래도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첨보가 하반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10% 넘게 오르면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앞서 설명드렸던 하이니켈 양극재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LNF와 에코프로비엠 연일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모두 1, 2%가량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브레이크 없는 상승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이 새롭게 데뷔를 했는데 지금 굉장히 다른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브레이즌 컴퍼니는 IT 인프라 통합관리 솔루션 기업인데요. 오늘 장중에 따상에 성공했습니다. 살짝 풀렸는데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각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64,800원에 시세가 형성이 돼 있고요. 또 오늘 상장한 롯데렌탈은 굉장히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렌터카 업계 내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어였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는데 IPO부터 흥행에 저조하면서 지금 이 시각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공모가 59,000원을 밑도는 56,600원에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분위기를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하나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어제 이제 반짝 좀 좋았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있네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네, 참 힘든 장이죠. 맞아요. 개인 투자분들은 지금 주식을 다 가지고 있으실 거고 굉장히 힘든 장이 지금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권투 시합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이 권투 시합을 할 때 우리가 한 대도 맞지 않고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런 것처럼 결국은 권투 시합을 할 때 나도 맞고 그 다음에 이걸 이겨내야 결국은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절대 맞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 좀 쉽게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마치 권투 시합을 하는데 한 대도 안 맞고 난 이기겠다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사면 사실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보다 사실 개인 투자분들은 내가 사고 나서 빠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할 때는 왜 이렇게 또 사면 이렇게 빠지지? 그럼 다른 종목을 사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조금 더 편하게, 좀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식이라는 건요, 절대 그렇게 쉽게 돈을 벌게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권투 시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비교를 해드렸지만, 권투 시합 역시도 내가 몇 대 맞아야 상대방을 맞으면서 쓰러뜨릴 수 있는 거지. 절대 내가 한 대도 안 맞고 쓰러뜨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때로는 또 많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그리고 내가 승리를 했을 때 그만큼의 그 결과가 값진 것처럼 주식시장 역시도 이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결국은 결과가 좋았을 때, 결과를 냈을 때 그만큼에 대한 어떤 이 결과가 또 좋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좋게 나와야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나만 지금 내 종목만 이렇게 안 가는 걸까?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러다가 또 급하게 떨어지는 거 아닐까? 라는 걱정들을 하실 테지만요. 결국 시장은 떨어질 때도 거의 대부분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주식을 갖고 있어요. 모두 다 겪고 있는 그런 과정일 뿐이지,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결국 뭔가 큰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주가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우리가 시장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께서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코스피 지수의 연간 흐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코스피 지수의 연간 흐름을 보면 코스피 지수가 생겨난 이래부터 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하락으로 방향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즉 종목을 우리가 사놓고, 좋은 종목을 사놓고 있다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 종목들은 올라가게 됩니다. 중간중간마다 흔들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과정들은 어쩔 수가 없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불안해서 여기서 포기한다면 나중에 올라갔을 때 그 결과를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도 많이 불안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 역시도 최근의 흐름을 좀 비교해 드리면요. 이게 지금 월봉의 흐름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해를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급락 이후에 올라왔잖아요. 이 하나의 파동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의 파동이 나오고 나서 이때 음봉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양봉을 만들어가면서 주가가 올라왔었죠. 그리고 나서 2달 정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죠? 음봉이 2번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난 상승분처럼 이번에도 주가의 상승 과정을 보게 되면요. 자, 주가의 상승폭 자체가 지난번에 올라갔던 것만큼 사실 이번에 반등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올라갔다가 이번에 2번의 조정이 나오고 있을 뿐이지 전혀 새로운 어떤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진 않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2번의 이 조정이 나왔을 때를 생각해보면 일봉으로 딱 돌려보잖아요. 어때였는지를 한번 보시면 바로 8월, 9월, 10월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힘들었고 엄청나게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결국은 큰 수익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 역시도 떨어진다고 해서 뭔가 큰일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 내 계좌에 있는 주식은 내가 팔기 전까지 손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힘든 과정을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결과가 나올 뿐 이 과정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정말 하루하루 쉽지 않은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시장에서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점도 결국에는 시장은 늘 우상향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 점 참고하셔서 좀 씩씩하게 이 시장 함께 이겨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상담 한 분 한 분 성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제이 콘텐츠리. 네, 제이 콘텐츠리 매수가랑 비중은요? 5만 원이고요. 50% 받으셨어요. 네, 5만 원에 50% 매수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시청자님? 네, 3월 말쯤에 제가 매수한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3월 말이면 이제 꽤 그래도 오랜 기간 한 반년 정도 들고 있으신 건데 그때는 이제 한 5만 7천 원까지 갔었네요. 매수를 하고 나서. 네, 지금 이제 쭉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략을 짜볼까요? 이 기업도 지난해부터 해서 주가의 상승이 꽤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57,800원까지 계속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또 주가가 시장 때문에 또 떨어지고 있죠. 시장자분 지금 5만 원대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이 콘텐츠리는 네. 어떻게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백신을 많이 맞아가면서 아, 네. 이제 확진자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영화 산업도 그렇고 이제 그렇죠. 드라마도 좀 많이 나온다고 네. 얘기를 좀 들어서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확진자가 이렇게 갑자기 막 될 줄은 몰랐으니까 분위기가 이제 그때는 네. 영화도 많이 개봉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걸 보고 좀 샀는데 지금 약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건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예상외로 갑작스럽게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게 된 거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 백신이 올해 초부터 해서 백신을 이제 접종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쪽으로 다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상외의 변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 부분을 사실 확실하게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이 제이 콘텐츠라는 회사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이 회사가 지금 메가박스를 운영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드라마 제작부가 사실 분할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드라마도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외에 또 원래 기본 사업이 잡지 사업도 역시 하고 있었고. 그런데 제이 콘텐츠리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 기업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확신이 지금 떨어지신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한 25% 빠지니까 조금 좀 그렇죠. 겁나기도 해가지고 맞아요. 불안한 건 바로 지금 계좌에 지금 찍혀 있는 그 손실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좋은 기업을 샀으면 결국은 그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럼 나는 솔직히 여러 시청자분도 이 기업을 얼마에 샀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계좌를 굳이 보지 않아도 내가 얼마에 샀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좌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계좌를 보지 않고 있다가, 그러면 계좌만 보지 않아도 내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동요를 하지 않거든요. 결국 내가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오면 나는 수익이 나잖아요. 수익 실현할 때 그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참을 수 있고, 그래야 결과가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이 콘텐츠는요, 가져가세요. 당연히 가져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이 백신 지금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결국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영화도 계속해서 안 만들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계속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 영화도 넷플릭스에서 또 개봉을 하잖아요. 제이 콘텐츠는 또 넷플릭스 쪽하고 또 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이 콘텐츠는 지금 가져가세요. 나중에 혹시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떨어지긴 했어요, 많이. 하지만
비중이 50%네요? 한 번에 다 사신 거예요? 좀 아쉽네요. 이게 좀 비중만 좀 작았으면 사실 35,000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 낮추면 훨씬 더 좋았을 거거든요. 일단은 비중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그러면 이 기업은 나중에 6만 원 옵니다. 6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서 괜히 다른 종목 보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6만 원 왔을 때 그때 제값에서 파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삼양식품 네, 92,200원에 20%요. 네, 삼양식품 92,200원에 20% 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도 요즘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네요. 벤토님. 네. 이제 다음 달이면 라면값 인상한다고 하는데 그럼 좀 괜찮아지려나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삼양식품이라는 회사는 뭐 다들 알고 있는 그런 그럼요. 회사잖아요. 삼양하면 이제 또 라면, 삼양라면이 또 떠오르고. 그래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 이 기업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삼양식품뿐 아니라 지금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사실 라면 가격이 인상된다. 뭐 그러면 당연히 삼양식품의 실적의 증가 요인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기업이 개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삼양식품을 매수하신 가격은 92,200원이시잖아요. 시청자분. 예. 그죠? 예. 92,200원 이 가격이면 걱정할 가격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시장이 사실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모레라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은 하루 이틀 만에 또는 일주일 안에라도 이 매수가를 회복하고 수익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삼양식품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추가 매수를 그러면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삼양식품은 이 떨어진 건 이 개별적인 이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 이 기업은 올라오면 나중에 95,000원 정도는 충분히 회복 가능한 종목이니까 올라오면 그때 파세요. 떨어질 때 팔지 마시고요. 네. 지금 힘들게 좀 95,000원. 95,000원까지 기다리셨다가 올라오면 파시면 돼요. 네. 근데 95,000원 오잖아요. 그러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질 때는 다들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못 버티면 결국은 나는 이거 팔면 주식 안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또 다른 종목 사겠죠. 네. 그럼 다른 종목 사면 또 손실 나요. 그러니까 이 종목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서 95,000원 오면 팔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지금 뭐 가격대나 회사 뭐 매출이나 별 뭐 크게 무리한 건 없네, 그죠? 그렇죠. 이 기업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라면 네. 가격 인상이 되면 당연히 삼양식품의 라면 가격 인상 자체가 이 기업 실적 좋아지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럼 예. 지금 이 기업은 현재 실적도 그렇고 앞으로의 실적도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감사합니다. 현대중공업지주요. 네, 현대중공업지주 매수가랑 비중은요? 여기 85,000원에 70%요. 이거 몇 년 됐어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 한 3년은 되신 것 같은데요, 그죠? 3년 더 되지 않았을까요? 더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 네. 투자할 생각은 없으셨던 거죠, 시청자님. 그렇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수를 하고 그 보니까 8만 원대까지도 딱 한 번 왔네요. 그래도 이거 진짜 안 올라오네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참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주가가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85,000원이면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사실 현대중공업지주라는 회사 어떻게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시청자분? 매수할 때. 그냥 누가 좋다고 그래서 했어요. 아유. 아이고 좋다 그래서 했어요. 그럼 안 되죠. 이게 지금 내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주식을 지금 네. 현대중공업지주 물론 오랫동안 기다려서 손실이 32,1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때 네. 또 철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이제 손실을 좀 많이 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기업은 현대중공업지주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런데 이 회사가 그동안 2020년도에는 일단 적자를 기록을 했고, 근데 올해 들어서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죠? 네. 지금 이 기업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네.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매수한 가격이 85,000원 정도 가격이라면 이 기업이 네. 지금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그정 85,000원 정도의 가격은 회복은 될 수 있는 가격이에요. 다만 좀 비싸게 샀기 때문에 수익을 욕심을 내기는 좀 어려운 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한번 최근에 고점 자리가 얼마였나요? 79,300원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거기에서 팔 거 약간 후회가 좀 되실 거예요. 떨어졌기 때문에. 그죠? 예, 네. 예. 근데 지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다시 또 회복은 될 거니까 나중에 목표가는 얼마로 바꿔요? 목표가요. 목표가는 네. 매수가입니다. 85,000원. 매수가 오면 85,000원. 그때 정리하는 걸로 조금만 더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참았잖아요. 그죠? 네. 지금까지 힘들게 참았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실적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단계니까요. 85,000원 정도 가격 올라오면 그때 좀 아마 정리하면 좀 속이 후련하실 겁니다. 그때 정리를 하시고 나서 다음에 종목을 사실 때는 지금 현대중공업지주 보면 어때요? 밑에 있을 때 살 걸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예. 주가는 떨어졌을 때 사는 거예요. 네, 올라있을 때 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다음에 종목을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반갑습니다. SK 하이닉스 14만 1,000원에 9%입니다. 네, 14만 1,000원에 지금 9% 비중은 많지는 않네요,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이제 이 라인대 갖고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죠. 예, 지금 그래도 하이닉스 지금은 10만 2,000원. 그래도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하방이 뭔가 지지되는 모습이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사실 우리가 지금 하이닉스는 이 기업은 매수를 좀 잘못하셨어요. 확실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청자분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이닉스 지금 보니까 어때요? 매수한 가격이 지금 거의 고점이잖아요. 네. 그죠? 그때 다들 하이닉스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어요. 이 시기에.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올 초부터 해서 1월 달부터죠. 1월 달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까지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위험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가급적이면 이 종목은 매수하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이닉스라는 회사는 좋아요. 회사 자체는 좋지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주가라는 건 아무리 좋은 기업도 올라가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떨어지고 나서 다시 또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하이닉스는 지금 어찌 보면은 최고점에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때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실을 계속 보고 계신 거고, 지금 9%,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9% 비중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래도 좀 많이 금액은 크지 않으세요? 그래도 손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대형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또 많이 매수하거든요. 금액을 좀 크게 해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는 제가 말씀드리면 이 기업은 지금 팔면 안 돼요.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파는 건 아니고요.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밑에 더 떨어지게 되면은 제가 보고 있는 가격은 정말 9만 원 정도거든요. 네. 9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 또는 9만 원 아래로 한번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한번 해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가가 많이 떨어지겠죠. 네. 그리고 나서 가져가시면 다시 뭐 14만 원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때 수익이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차라리 그 위에서 매수 안 하고 차라리 9만 원 아래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추가 매수를 밑에서 잘 하셔서 끌고 가시면 수익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만 잘 하자라고 좀 기억을 해주세요. 보경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까지 전화 상담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또 이제 강연회 일정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강연회가 이제 멘토님 언제 열리죠? 네, 어제도 사실 강연회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네. 저녁 8시에 강연회가 있었고요. 오늘도 저녁 8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김영구 주챔 TV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저희 주챔 멤버들 있죠. 모두 다 출동을 해서 여러분들과 또 좋은 그리고 또 뜻깊은 시간 가질 거니까요. 꼭 오늘 저녁 8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네 분 다 나오시는 날인가 봐요. 네, 총출동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진짜 주벤져스 오늘 합동 출연합니다. 오후 8시 참석을 하셔서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각양각색의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유튜브 댓글 상담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김명진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신성 ENG 2,800원에 10% 올려주셨는데요. 이제 신성 ENG도 연일 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좀 해볼까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폭도 클 수밖에 없고 사실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떨어지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이 지금 보면 실적을 놓고 봐도 2020년도에 적자, 그리고 올해도 지금 적자거든요.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사실 좀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8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일단 최근에 주가의 낙폭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반등 시에 사실 그 매수가를 회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손실을 좀 많이 줄여놓은 상태라면 충분히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성엔지 같은 경우에는 2,600원 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는 정리하시고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하신다면 사실 이번 손실은 다른 종목으로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베네치아 님께서 올려주셨네요. 모트렉스 7,180원에 10% 상담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요즘 이 종목의 기세가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10% 가깝게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역시 이제 급등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고 이제 빠지고 있잖아요. 사실 이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 소식이 있었고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렇게 갑자기 올려놓은 종목들이 그 다음에 시세를 또 준비한 것처럼 보이다가 빼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즉 뭐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주가가 다 흘러내리다 보니까 좀 탄력적인 종목들을 개인 투자분들은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주가가 탄력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빠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모트렉스 현재 9% 정도 빠져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눌러주는 것도 이만큼 눌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올라갈 때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 떨어질 때 이 변동성도 어느 정도 감내를 하면서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손절가의 경우에는 6,170원 정도 잡고 가시고요. 이게 아마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잡아드리는 거고요. 반등 시에 저는 7,180원에 매수하셨다면 매수 가격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 저는 7,000원 넘어가면 최대한 매수가 근처에서 좀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백채리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세아 베스트 34,400원에 10%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마도 이제 철강주들이 한창 잘 올라갈 때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요즘 다 이렇게 힘든 구간을 또 겪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제가 이제 철강주를 얘기할 때 제조업 경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이기 때문에 네. 이 2차 산업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그 산업은 4차 산업이잖아요. 이제 나중에 되면 5차 산업, 6차 산업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성장이 정체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강주 같은 경우에도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많이 떨어지면 올라옵니다. 하지만 일정 폭 안에서의 변동성을 보일 뿐이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진 않아요. 그래서 세아베스트 역시도 최근에 지난해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사실 정리를 해야 되지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면서 매수라는 시기는 아니었던 거죠. 지금 현재 세아베스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리고 34,400원에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사실 지금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사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온다라는 어떤 기대감. 하지만 이 기대감이 수익까지 가기에는 좀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미 뭐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좀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대응에 대한 선택을 좀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7,000원 정도까지만 일단 손절가를 잡아두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하락으로 완전히 접어들게 된다면 낙폭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7,000원 손절가 잡아드리고요. 올라오면 이 기업은 34,400원에 매수하셨는데 저는 3만 원만 넘어가도 좀 정리를 하시고 차라리 좀 지금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을 사시는 게 수익을 내는데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세아베이스틸보다는 3만 원 반등 시에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맹깅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18,700원에 1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것도 영 힘이 없습니다. 멘토님, 추가 매수 지금 해도 될까요? 사실 추가 매수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리고 맞아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8,700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매수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있죠.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조금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건 결국은 이 기업으로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라는 거거든요. 추가 매수를 하면 비중은 늘어나고 여기서 추가 매수했는데 더 떨어지게 된다면 나는 버티기가 힘듭니다. 심리적으로도 역시 굉장히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해야 된다면 정말 좋은 가격에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서 지금 이 가격에 매수하면 나는 절대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어 라는 확신이 들 만한 가격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대코퍼레이션은 아직은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추가 매수 없이 그냥 가시는 게 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 19,000원 정도 잡아드리겠고 만약에 주가가 더 많이 떨어져서 정말 16,000원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리고 매수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혹시나 16,000원 부근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차라리 그때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면 그때 추가 매수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목표 주가 19,000원까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유튜브 댓글 상담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실시간 또 전화 상담 이어갈 텐데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TY홀딩스요. 예, TY홀딩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이 32,250원에 30% 가지고 있습니다. 네, 32,250원에 30% 매수는 언제 하셨나요, 시청자님? 아, 매수요? 네, 매수 예. 시점. 작년 9월에 제가 태형건설을 이거 기업 분할 받은 거거든요. 아, 예. 예, 1년이 다 돼가는데, 아. 예, 저번 달쯤에 한번 고점 왔다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러네요. 이거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네, 예, 상담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거의 뭐 지금 1년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으셔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건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사실 이 기업을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흔하지가 않아요. 네, 네, 그만큼 이제 맞아요. 질문을 많이 들어오는 종목도 아니고요. 맞아요. 지금 보면 거래 대금하고 거래량을 좀 따져본다면 일단 29,000원, 3만 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32,000원대 이 기업을 혹시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는데 어떤 점 때문에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이 기업은? 제가 태형건설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게 태형건설이랑 기업 분할한 업체예요. 예. 태양건설이라는 기업을 갖고 계셨었어요. 예, 기업 분할하면서 지금 수익 구간에서는 이제 태형건설을 이제 좀 싸게 이제 매수를 해서 네. 근데 지금 1년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네. 얼마 전에 34,000원에 갔었거든요. 네. 이건 더 가져가야 되는지 네. 아니면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혹시 이 기업을 갖고 있다가 수익이 났다가 지금 빠진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자, 아쉽네요. 사실 이 기업이 지금 보면 TI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도 9월 22일 있죠, 이때. 예, 그렇죠. 예. 이때 첫날에 봉에 그 고점 부근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보통 이 자리가 뭐냐면 사실 이때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예. 아시죠? 예, 9월 맞아요. 20일 날. 올라가지 예. 못하고 바로 빠져버렸단 말이죠. 예.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계속해서 밑돌았어요. 이 가격을. 예, 맞아요. 예. 그렇다는 건 뭐예요? 첫날 거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빠지고 밑돌았다는 건 사람들은 다 여기서 물려있다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쵸? 저도 똑같고, 예. 물려있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이에요, 그것도. 그러면 예. 이렇게 물려있다가 주가가 매수가까지 오게 되면 보통 그때부터 주가가 많이 흔들립니다. 예. 그 이유는 물려있던 사람들이 파는 거겠죠.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예. 그래서 이때 흔들려서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그때는 사실 약간의 위험 신호라고 봐야 돼요.
이 물량을 소화시키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쵸. 예. 그래서 지금 TI홀딩스는 사실 수익에서 팔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조금 아쉬워요, 이 부분이. 그런데 아직은 끝난 것 같진 않아요. 한 가지 이 부분 이 기업은 최근에 주가가 한번 흔들렸다가 지금 반등이 살짝 나왔죠. 그쵸. 이때가 예. 이제 8월 13일인데 이때 저점 가격이 29,200원이에요. 예, 예. 근데 이 29,200원이 일단 손절가를 잡아둬야 되는 가격입니다. 아, 손절가. 네. 예, 예. 이 가격만 지지해 준다면 매수한 가격 32,250원이죠. 다시 네.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매수가에서는 팔아야 돼요. 아, 매수가에서요? 네. 아. 근데 이게 그래서- 태국 업체라고 잘 간다고 주위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그래서 저걸- 예, 다 그렇잖아요. 지금 앞에서도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네. 상담했잖아요. 예, 그쵸. 다 예. 어때요? 다 좋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다들. 그죠? 근데 그쵸, 다 예. 상담받는 종목들이 그렇게 해서 매수한 종목들이에요. 하지만 주가가 또 빠지죠. 그쵸. 예. 그러니까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쵸. 예. 그리고 TI홀딩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최근 많이 올라왔고 이 네. 차익 물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또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손절가를 일단 잡아두고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 손절가 잡으시고 올라오면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예, 윈팩 예. 2,700원에 30%입니다. 네, 2,700원에 30%.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예, 예전에 매수하다가 최근에 호주도 있고 이래서 매수했는데, 추가 아. 매수했는데, 예. 예, 요즘 코스닥이 떨어지면서 같이 많이 떨어졌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매물로 나오면서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근데 뭐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이 좋지가 않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그래서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자, 최근에 이제 인수합병 소식이 좀 있어서 예. 그때 이제 주가가 한번 급등이 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좋은 재료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다. 근데 이거 역시도 모든 기업들이 똑같은 재료에 똑같은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기업, 어떤 기업들은 진짜 이 같은 호재에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또 어떤 기업들은 같은 이슈인데도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기업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윈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갔다가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어떤 재료라고 해도 그 기업의 주가가 무조건 다 똑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하시면 안 돼요. 네. 윈팩은 지금 현재 보면 이 기업은 지금 당장 이제 올라갔다가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세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이쪽 이제 IT 쪽에 대한 그 투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윈팩은 그래도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가는 눌러놨을 뿐이지 여기서 그냥 손 놓고 그냥 그렇게 포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 기업은 다만 처음에 매수할 때 어떻게 매수하셨어요? 올라갈 때 트레이딩, 그죠? 수익을 좀 네. 짧은 시간에 내고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이번에 물리신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결국 어쨌든 트레이딩을 봤다면 트레이딩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손절가도 일단 잡아놓고 보실 필요는 있어요. 2,200원 손절가 잡아놓으시고요. 네. 반등 시에 이 기업은 사실 2,700원이 지금 현재 매물대인데 이 가격만 넘어가면 사실 2,900원이라든지 한번 쏘아 올릴 여지도 있거든요. 저는 네. 2,700원 이상 올라오면 슈팅이 나오면 그때 정리해서 빠져나오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고민 있으실까요? 네, GN원 에너지고요. 네. 4,710원에 매수해서 20% 비중이에요. 네, 4,710원에 20%. 네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한 달 정도 됐는데 사는 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지금 매수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에논 에너지는 이것도 그렇게 상담이 자주 들어오는 종목은 아니에요. 어떻게 도와드려 볼까요? 네. 사실 상담이 자주 들어오지 않는 종목을 또 매수를 하신 게 어떻게 매수를 하셨는지 저희가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시청자분? 방송 보고 그래요. 네, 아침 방송 보고 그날 아침에요. 바로 좀 매수했거든요. 일찍 네. 또 뭔가 잡기 위해서 방송 보셨는데 또 거기서 네.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이 지에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제 그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있어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네. 그 관심이 좀 떨어진다면 그만큼 거래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겠죠. 네. 그죠? 이 기업도 네. 보면 평소에 거래가 좀 없다라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그죠? 네. 거래가 뭐 활발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가 좀 많이 있는 편도 아니고 거기에 지금 이 회사가 아마 이 회사를 아마 그 얘기를 했다면 아마 여름철에 대한 어떤 수혜를 좀 기대하고 좀 얘기를 추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그죠? 냉면만 해가지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렇게 여름철에 대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가 지나면 어떨까요? 거품이 또 빠지겠죠. 그렇죠? 네. 근데 네. 이 기업도 지금 보면 실적이 굉장히 좋거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실적이 네.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주가는 사실 많이 올라온 편이고 이걸 좀 알고 있었다면 그 전에 좀 팔 생각을 조금만 일찍 더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좀 일찍 전화 주셨으면 분명히 제가 이 기업은 손절가 한 4,500원 정도 잡아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단 한번 내려왔잖아요. 여기서는 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지금 네. 슬금슬금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 손실은 네.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어떤 충분한 뭐 실적이라든지 그런 재료라든지 이게 있다면 저는 버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미 한번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네. 계속 끌고 가는 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손절가를 일단 잡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손절가의 경우에는요. 3,270원입니다. 네, 3,27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만약 네네. 반등이 나오면 4,000원 부근에서는 좀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저기 효성화학이요. 효성화학 38만 4천 원이고 비중은 30% 정도 되거든요. 네, 38만 4천 원에 30%. 지금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이 좀 되시죠? 네, 너무 알겠습니다. 빨리 떨어져서. 네, 그러니까요. 근데 또 많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벤톤이. 그죠? 이게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디서 멈출지 어느 시점에서 좀 멈추고 또 반등을 해줄까요? 사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런 걸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효성화학을 시청자분도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평소에 알고 있었던 회사잖아요. 38만 4천 원에 매수를 하기 전에 또 이 회사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좀 오르락내리락 많이 해가지고 네. 불안하기는 했는데 네. 사고는 금방 제가 7월 초에 매입하고 네. 조금 올랐어요. 네. 오르고 이제 팔아야지 하는데 그걸 놓치고 지금 너무 급하게 떨어져 버려가지고 1월 초에 매수를 했다가 7월 한 네. 첫 주인가 둘째 주쯤에 매수를 했는데 그러면 매수하고 지금 급하게 올랐다가 지금 떨어져 네. 버렸어요. 그때 매수한 걸 그대로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지금 매수 가격이 좀 잘못된 게 아닐까요? 7월에 제가 38만 4천 원. 7월에 사셨다고요? 네, 7월. 저는 1월에 사셨다는 줄 알았어요. 아니 올해 7월에. 사실 효성화학의 주가를 보면요. 네.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렇죠? 지난해부터 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전 상황까지 우리가 감안을 해본다면 이 기업은 15만 원 정도대에서 움직였었어요. 그런데 얼마까지 올라온 건가요? 거의 2배가 넘게 올라온 거죠. 네. 네. 효성화학이라는 기업이 주가가 2배 이상까지 올라왔다. 그런데 이 기업의 현재 실적을 보면 2019년도하고 2021년도 현재죠. 이 상황하고 아직까지 2배 이상의 어떤 실적을 내놓고 있진 않아요. 그죠? 아직 2배 이상의 어떤 실적을 내놓고 있진 않아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8%대에서 뭐 10%까지 올라왔다. 2% 정도가 올라온 거거든요. 순이익률도 역시 올라오긴 했지만 연간의 실적은 사실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상치잖아요. 예상치가 2배 정도다? 그러면 어쨌든 2배 정도라고 해도 이 기업은 주가가 2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미리 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다 반영이 된 거겠죠. 그렇죠? 주가라는 건 지금 당장의 실적이 반영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의 실적이 미리 반영이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효성화학은 매수 시기가 사실 조금 아쉬워요. 다시 올라와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업은 이미 주가는 저는 오를 만큼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관리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손절가를 잡으셔야 돼요. 예. 30만 5,500원에 손절가 잡으세요. 30만. 네, 30만 5,500원. 그런데 만약에 이 가격까지 떨어지지 않고 주가가 반등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손실은 회복을 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 주가 40만 원 정도까지 잡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길 기다려야 돼요. 반등이 안 나오면 일단 팔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가 잡고 목표가 40만 원으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효성화학에서 저희 전화 상담을 모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분 한 분 열심히 상담해주신 우리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반기 신규 상장한 종목들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브레인즈 컴퍼니는 IT 인프라 관리 솔루션 회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공모가는 25,000원이었습니다. 시초가는 2배인 5만 원으로 형성이 돼서요. 현재 따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64,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다만 오늘 같이 상장한 롯데렌탈, 코스피에 상장을 했습니다만 현재 보시면 공모가를 하회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다시 한번 하락 전환하면서 57,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크래프톤 괜찮습니다. 오늘 신고가 기록하면서 이 공모가 수준까지 올라온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확인해 보시죠. 네, SM랩에서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주목받는 이유는요, 바로 비싼 코발트 함량은 1% 미만으로 낮추고 이 니켈 함량을 98%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이 높은 용량을 구현할 수 있고 단가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점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지분을 갖고 있는 관련주들의 시세가 상당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보시면 DSC 인베스트먼트는 이 회사에 초기 투자를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후속 투자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 부각되면서 10%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SV 인베스트먼트는 520억을 투자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점 부각되면서 7%에 가까운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AI데이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간밤 테슬라는 3.3%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국내 자동차 부품의 주가가 매년 테슬라 빅 이벤트와 상관관계가 높았다라고 업계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인데요. 네, 오늘 보시면 사마, 알미늄, 첨보 모두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보시면 첨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 속에서 외인과 기관이 이 거래일지 함께 담아가는 모습이고요. 8%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24만 9,3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영화테크의 시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폐배터리 시장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 관련 사업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2%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8,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